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할 미술작품 일당백 아트 32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댓글에 저희 둘의 합이 너무 좋다고.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이제 우리 MC님이 필요 없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댓글까지 봤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지금 네. 그래도 저희 지금 벌써 몇 주 동안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정프로님한테 네. 죄송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이런 댓글 보고 얼른 돌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또 응원을 해주셨으니까 네. 거기에 또 부응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현대 미술에서 네. 또 거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분인가요? 오늘은 이제 팝아트의 거장 하면 대부분 이제 앤디 워홀을 떠올리실 거예요.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일당백 아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앤디 워홀만큼 유명한 네, 로이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아요, 이분. 한국에서는 한때 엄청 유명했었죠. 네. 왜냐하면 네. 그 눈물 흘리는 그림. 그렇죠. 맞죠? 행복한 눈물. 삼성전자와 연관돼. 오늘 작품 같은 경우는 제목이 이제 웸 이런 작품이에요. 꽝. 네, 꽝 터지다 이런 거에 약간 의성어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실제로요? 여러 번. 실제로? 네. 진품을. 우와, 어떡해요? 왜냐면 박하연 씨가 어떻게 보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영국에서 또 그러시네. 네. 유학했을 당시에 네. 테이트 미술관이랑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제가 자주 놀러 갔어요.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미술을 좋아해서 테이트 모던에 굉장히 자주 놀러 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이트 회원권을 사가지고 유료 전시도 있고 이제 무료 전시도 있는데, 유료 전시도 언제나 그냥 갈 수 있고, 네. 또 당시에 이제 유학생들한테 유행 아닌 유행이 그런 테이트 카드 같은 걸 사가지고요. 친구들한테 카드 빌려주고, 전시 뭐 입장료가 뭐 15파운드, 뭐 20파운드인데 그 카드를 주면 할인이 되나 보다. 무료. 오, 프리패스. 네, 회원권 이런 거기 때문에 자주 빌려줬거든요. 그러면서 괜히 약간 이걸로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 시간이 있어? 나랑 만날래?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테이트 모던에 굉장히 자주 갔었는데 이 작품이 테이트 모던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전시가 돼 있었고요. 여러 점이요? 어떤 작품이요? 여기 띄워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웸, 이 작품은 항상 있었어요. 제가 갔을 당시에. 네. 근데 이게 사실 네. 이분이 그리신 거긴 하지만 네. 되게 만화 같고 어디서 본 거 같고 네. 이렇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지실 수 있었나요?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작가에 대해서는. 좋아요. 네. 이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1923년에 뉴욕 맨하탄에서 태어났고요. 또 제가 있었던 이유. 오늘 뭔가 리히텐슈타인이 저희랑 잘 어울리는. 그러네요. 네네. 태어났고 1997년 생각보다 최근에 뉴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또는 이제 미술사에서 가장 뉴욕적이며 뉴욕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리히텐슈타인은 아무래도 이제 맨하탄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하셨다고. 돈 많겠다. 아무래도 이제 맨하탄에서 살았으니까 또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자랐대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삶은 좀 평탄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미술을 이제 취미로 처음에는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예술과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9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미술학 석사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럿거스 대학교에서 네. 이제 교수로서 10년 넘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고요. 교수까지 하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클래스 올덴버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이 올덴버그의 작품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요? 네. 띄워주세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데 광화문 청계천 시작에 그 스프링이란 작품 크게 알죠. 네, 그 작품이 클래스 올덴버그의 작품이에요. 아, 진짜요? 그 네네. 똥이라고 불렀던. 아, 그 작품. 네, 그 작품이 이제 클래스 올덴버그라고 당시 이제 60년대 미국에서 팝 아티스트로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작품을 이제 한국 분들은 항상, 특히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항상 아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 익숙한 그런 작가인데요. 그분하고 뭐 관련이 있어요? 이 럿거스 대학교에서 이제 올덴버그랑 이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룩 미키라는 작품인데요. 이거 보면 그냥 뭐 미키마우스랑 도널드 덕을 그린 건데요. 이거 보면 뭔가 조금 어설픈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되게 옛날에 미국 같다. 진짜 딱 미국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앤디 워홀도 미국을 대표하는 또는 미국을 상징하는 작가인데요. 리히텐슈타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하고 뉴욕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을 처음 그리게 된 계기가 당시에 리히텐슈타인의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미키마우스 만화책을 봤겠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저렇게 잘 그릴 수 없다고 저는 장담해요. 장담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나름 미대 교수인데 이거를 못 그리겠어?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리히텐슈타인이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화의 장면을 그리는 작가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아들한테 잘해야겠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런 팝아트를 그리지는 않았고요. 당시 이제 50년대라든지 그때가 이제 미국 또는 세계 미술사에서 추상 표현주의라든지 이제 모더니즘이 활기를 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작품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들 덕분에 지금 미술사에 남는 대단한 작가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작품을 그리고 바로 이제 리오 카스텔리라고 뉴욕에서 어떻게 보면 또 지난 시간에 볼라르라는 프랑스 대단한 아트 딜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오 카스텔리는 이제 당시에 60년대 미국에서 팝 아티스트를 어떻게 보면 발굴한 대단한 역사적인 아트 딜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딜러한테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카스텔리 갤러리에서 62년에 첫 개인전을 이제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때부터 유명했던 거죠?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 부흥하기 시작했고 상업적으로도 대량 생산이라든지 등등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앤디 워홀이 파나 실크 스크린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작품을 그렸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도 첫 개인전에서 작품이 거의 다 팔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뷔하자마자 인기가 있었던. 그럼 교수는 바로 때려쳤겠네요. 안 그래도 교수를 계속 하다가 이제 인기가 점점 오르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너무 바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다. 그래서 1964년에 교수직을 그만뒀죠. 첫 개인전을 하고 2년 후에. 엄청 이제 잘 나갔죠.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잘 나가면은 또 저처럼 사실 이거 만화잖아. 그릴 수 있잖아.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비판을 많이 받기는 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팝아트가 이제 막 뜨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화 같은 경우는 대중분들이 많이 좋아하지만 만화는 뭐 서브컬처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 추상 표현주의 작품이라든지 또 인상파 그런 작품들만이 뭔가 순수성이 있고 상이 순수 미술이야 라고
여전히 생각하는데 클래스가 달라. 네. 그런 것처럼 60년대는 당연히 더욱더 심했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느끼는 게 제 작품이 네. 애니메이션을 그린 작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제가 기사를 많이 나오고 어떤 연예인과 비교가 되면서 네. 만화나 그리고 있는 주제에 네가 무슨 연예인들을 비판하냐 라는 악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만화라는 게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서브컬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만화는 뭔가 좀 낮은 거야. 되게 천한 거야. 하지만 지금 이미 60년대, 1960년대부터 리히텐슈타인이라든지 앤디 홀이란 작가가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어떤 그 경계가 애매해지는 시대를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열었던 게 이제 리히텐슈타인과 앤디 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말부터 이제 일본의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작가가 슈퍼 플래시라는 이론을 만들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의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순수 미술 작가보다 애니메이션 작가를 더 높게 쳐준다라는 이렇게 좀 독특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라카미 타카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서브컬처와 하이컬처의 경계가 없고 완전히 똑같다, 플랫하다라는 의미에서 슈퍼 플랫이라는 이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만화 같은 작품을 그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무라카미 타카시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저희한테 다가오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만화라는 게 그 경계가 많이 무너진 시대라고 생각하고 네.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NFT 있잖아요. 네. NFT 덕분에 그 경계, 만화와 서브컬처와 하이컬처 그 경계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1960년대는 당연히 리히텐슈타인이 그런 비판을 받았죠. 게다가 어떤 기존에 있는 만화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그냥 그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도 많이 먹었고 심지어 1964년에 네. 라이프지 있잖아요. 잡지. 네네. 라이프지에서 이런 글을 썼대요. 그는 미국에서 가장 나쁜 예술가인가. 너무하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원작에 가까울수록 내용이 위협적이고 비판적이다. 그러나 내 작업은 목적과 의식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완전히 변형된다. 내 그림은 비판적으로 변형되었지만 합리적인 논증으로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 같은 경우는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이제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장면만 보면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 하나의 장면만 딱 떼어놓고 보면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네. 만화는 스토리를 알고 그 장면이 연결돼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데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은 어떤 한 장면을 어떻게 보면 감정 없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냉철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팝 아트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입장에 서 네. 계신데 네. 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공감을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리히텐슈타인을 좋아하고요. 좋아하고 또 리히텐슈타인의 기법 중에 예전 만화 보면 이제 도트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그게 네. 모여서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제 도트로 이루어진 나눠져 있는 네네 그 기법도 많이 사용했고요. 네. 그게 이제 벤데이 도트라는 건데요. 이제 벤데이 도트가 간단하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벤자민 헨리 데이라는 19세기 출판사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데이는 다양한 색상의 점을 사용하여 멀리서 볼 때 새로운 색상을 생성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이제 벤데이 도트, 벤데이 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법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이즈가 뭐 커봤자 뭐 한 요 정도 A4 아니면 작은 건 그것보다 더 작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화면을 굉장히 키웠잖아요. 네. 그리고 만화에서 당시 이제 출판되는 만화에서 봤을 때 그 도트가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 화면을 키우면 그 도트도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것을 가까이서 보면
그 다가오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조금 많이 이용한 작가가 아니냐. 그 도트 그림이 바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그림 맞나요? 그렇죠. 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행복한 눈물 같은 경우가 이 얼굴 부분을 보면 이제 이걸 좀 확대해서 봐야 되긴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도트로 이루어진 거를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964년에 그려졌고요. 2002년에는 이제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710만 달러에 판매가 되었는데요. 와. 되게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일당백아트에서 항상 얘기했던 작품 가격에 비해서는 뭔가 좀 덜하기 때문에 뭔가 좀 많이 저렴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2017년에 1억 6,500만 달러에 다시 팔렸다는. 우와. 어쩌다 이렇게 돼? 아무래도 행복한 눈물이라는 작품이, 저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던 기업이 삼성이었고, 네. 근데 삼성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스토리도 있지 않았을까,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완전 공감해요. 네. 왜냐면 그 작품 가격이란 게 어떤 한 가지 요인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 그 작가의 스토리, 그 다음에 작가와 별개로 일어났던 어떠한 상황과 스토리에 따라서 작품 가격이 확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한 눈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렇게 비싼 금액에 팔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이렇게 길게 리텐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다시 웸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실 텐데요. 우선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네. 얼마네요? 세로가 172.7cm, 가로가 406.4cm, 4m가 넘죠. 진짜 크다. 네.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딥티크라고 해서 두 개의 작품을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똑같은 사이즈를 붙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이 작품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이즈가 정말 큰 게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리히텐슈타인이 젊었을 때 이 작품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 이게 얼마나 큰가 진짜 크다. 네,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기존에 있던 만화 장면을 그대로 그린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리히텐슈타인이 만화 장면을 완전히 똑같이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조금 변형을 했는데요. 이 만화의 원작은 DC 코믹스 들어보셨죠? 네. 배트맨으로 유명한 DC 코믹스의 All American Man of War라는 만화의 89호의 스타 자키 이야기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 이 원작 만화 화면이고요. 그런데 이제 리히텐슈타인의 웸과 원작을 비교해 보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다르다. 언뜻 보면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느낌이 다른 게, 원작 만화에서는 비행기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이 터지는 비행기, 이게 조금 더 중심이 됐다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캔버스를 두 개로 나눴는데요. 네. 하나에는 비행기만 좀 크게 그렸고, 하나에는 이제 폭파되는 장면을 그려서 어떻게 보면 좀 나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물론 리히텐슈타인이 그게 아니라 어떤 오리지널 원작 만화를 그대로 표현하고 변형을 안 했다 하면 한 화면에다 분명히 그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캔버스를 나눈 이유가 비행기, 그 다음에 폭파되는 장면, 이거를 어떤 자신만의 변형, 자신만의 스토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작의 만화의 중심은 폭발되고 있는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다 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실제 원작을 다시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풍선이 비행기를 가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같은 경우는 말풍선이 비행기를 가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주제, 어떤 게 주인공이 되는지 약간 조금 불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자신의 이제 의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웸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이제 드로잉이 남아 있어요. 네. 실제로 리히텐슈타인이 그렸던 거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 텐데요. 이게 실제로 리히텐슈타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게 또 만화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네. 이렇게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그린 거지만 작가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은 그거에 이제 차용을 한 것뿐이지 나만의 한 장면으로 다른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대표작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준비를 했고요.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요? 가짜처럼 보여야 하고 그래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다 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네.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그렸다고 하지만 네. 사실 지금 원작이랑 웸이랑 같이 지금 화면에서 동시에 보시면 배경 색깔도 조금 다르고 지금 조금씩 달라요. 전체적으로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 어떻게 보면 저는 똑같이 그렸다는 비판을 조금 우회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다르게 그린 것 같기도 한데요. 만화랑은 다르게 내러티브가 없는 하나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조금 변형하면 작가의 어떤 혼이라든지 작가의 의도가 조금 더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와 폭발되는 비행기의 크기를 조금 다르게 게다가 캔버스를 두 개로 나누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리히텐슈타인이 말하는 의미에 다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작권 문제 네. 궁금할 것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넌센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대 미술 씬 안에서 사실 이제 저작권 문제, 그 다음에 뭐 똑같이 그리는 거에 대해서 분쟁들이 이렇게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작가가 이기고 어떤 경우는 이제 소송을 건 사람이 이기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현대미술 안에서는 완전히 똑같이 갖고 오면 네. 법에 걸리고요. 조금의 변형에 있으면 현대미술의 어떤 그 맥락 속에서는 괜찮다라는 판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리히텐슈타인은 그거는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그걸 또 벗어나기 위해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60년대는 이런 소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소송의 시작이 이때부터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단적인 예로 앤디 워홀 같은 경우도 있는 뭐 캔버스프 그대로 갖다 그리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캔버스프를 그대로 그렸는데 오히려 그 캔버스프 측에서 좋아했대요. 어떻게 뭐 홍보 효과. 앤디 워홀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실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그대로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처음에 그 시리즈를 하기 전에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를 그대로 그려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만약에 이 만화 원작자가 너를 고소한다면 너는 이미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려라. 슈퍼스타가 되면 그런 소송 따위 상관없다. 그날을 위해. 그래서 잘 그리시길.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제 작품을 계속 그렸는데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팝 아티스트 같은 경우 조금 더 많이 있기는 하죠. 네, 그렇군요. 재밌었어요. 저희 시청자들도 네. 재미있으셨어야 할 텐데.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네. 진짜 모방은 모방? 또 모방 맞죠? 그죠. 모방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걸 또 창조할 수 있구나 진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 예고 있나요? 다음 시간 예고는 아마 많이 아시고 네. 한국에서 네. 곧 전시가 있을 살바도르 달리
달리. 네, 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사실 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외부쇼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자극적인 이야기 위주로 얘기했거든요.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하지만 저희 일당백 아트에서는 네. 조금 진지하게 때로는 재미있게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네.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또 조금은 재밌게. 왜냐면 달리의 스토리가 잘 부탁드릴게요. 재밌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작품과 스토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